정권 교체가 아니라 당권 교체를 하러 오셨습니까? 국민의힘 유승민 대선 예비 후보가 윤석열 캠프를 향해 작심 비판을 해서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됐죠. 유승민 캠프 종합상황실장 오신환 전 의원 연결해서 캠프 내 이야기 그리고 정치권 현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오신환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뉴스아이킥 고정 출연하실 때가 참 그리웠는데요. 오랜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랜만입니다. 우선 정치권 현안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장관 딸 그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네네. 네, 유승민 예비 후보께서 SNS에 진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만시지탄이다. 고려대학교가 부끄럽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남기신 것 같은데요. 이 캠프의 공식 의견으로 봐도 됩니까? 물론입니다. 네. 지금 뭐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예. 특히 이 공정과 정의를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 청년들과 국민들이 분노했던 그 일의 중심에 네. 지금 이 조국 전 장관의 딸의 의전원 입학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의사로서 또 활동하고 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어쨌든 결정이 이렇게 잘 내려져서, 뒤늦었지만 다행스럽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앞으로 그동안 굉장히 실망을 줬던 청년들에게 늦었지만, 네.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네. 이번에는 이제 국민의힘 그 현안 관련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받고 있는 의원 12명을 통보하고 결정한 것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공정의 일환입니다. 네. 지금 국민들이 지난 서울시장 또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특히 LH 투기 사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게 투기성으로 정보를 통해서 어떤 재산을 취했거나 특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마땅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당이 굉장히 엄중하고 또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네. 지금 오늘 지도부가 결정을 내린 네. 한 명의 비례대표원의 제명 그리고 5명의 탈당 권고는 지난 민주당이 조치한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거의 대동소이한 그 내용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다만 지금 민주당이 실천되고 있지 않는 그 네. 권고에 모든 의원들이 지금 한 명도 실질적인 탈당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예. 비례대표는 출당이 2명이 됐으니까.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국민의힘이 지도부가 오늘 결정 내린 것에 과연 이것이 빠른 시간 내에 실천되어 이루어질 수 있느냐. 네. 이 부분이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권에서는요, 이준석 당대표가 민주당보다 강한 조치를 내리겠다라고 몇 차례 확언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조치가 미흡하다. 그리고 특히 비슷하다고 말씀 주셨지만 6명에 대해서는 소명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네. 여권에서는 내로남불이다. 이런 강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공언했던 내용으로 봐서는 사실상 좀 거기에 준하는 그런 조치라고 보긴 좀 어렵죠. 네. 예, 아쉬움이 남는 측면이 있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예. 그 6명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졌다. 이거는 이제 언론이 제대로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네. 다만 지금 민주당이 그런 공격을 할 계제는 못 된다. 실제로 지금 12명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탈당 권고를 했지만 한 명도 탈당이 제대로 된지 못했거든요. 네, 아직까지 아무도 탈당하지 않았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5명에 대한 탈당 권고 같은 조치인데 예. 이게 실질적으로 탈당이 이루어지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제 그것이 중요한 가늠자가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네. 사실상 이제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실제로 부당 이익을 취했다라고 하면 그 재산도 환수하고 예. 이런 부분들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사법적
처리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네. 그거는 이제 수사 기관을 통해서 그 다음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오늘 지도부가 네. 성실히 조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권고를 같이 한 것이고요. 네. 그런데 정치적으로 보면 우리 표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이 당을 출당을 통해서 이렇게 당을 나가게 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와 같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이 엄중한 그런 조치다. 조치라고 보고 네. 예. 그것이 실제 이루어져야 되는 이제 과제가 남았다. 그것이 네. 이준석 리더십이 어떻게 보면 평가받는 그런 과정으로 남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또 하나의 문제가요. 지금 아무래도 대선 국면으로 들어서다 보니까 각 당별로도 그렇지만 각 대선 예비 후보 캠프 내에 어떤 인사들이 들어가 있느냐 이것도 많은 관심이고 어떻게 조치를 취하느냐도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현재 의원님이 파악하신 바로는 어떻습니까? 캠프별로 유승민 예비 후보 캠프에도 해당되는 분이 계신가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저희는 사전에 네. 뭐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의원이 8명이 있는데 네. 사전 조사를 해서도 저희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아하. 뭐 오늘 발표난 12분에도 전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네. 저희 캠프에는 뭐 이제 현재로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캠프 합류 의원들에 대해서 사전 스크리닝을 하셨단 말씀이죠?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가 사전에 이미 권익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었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일일이 각 개별 의원님께 혹시라도 권익위에서 소명을 요구한 자료 받은 적이 있느냐, 네. 또 당 원내 지도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질이 있었느냐라는 것을 좀 사전 확인을 했고요. 저희 뭐 캠프에서는 사실은 이제 자가 가지고 있는 집도 없는 그런 의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예비 후보 캠프에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던데 맞는 이야기인가요? 뭐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실질적으로 직책을 맡으셨던 분들 중에 지금 대다수가 지금 사퇴를 한 것으로 언론에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공식적인 그 캠프의 12명 중에 직책을 맡고 계셨던 분들이 5명이 해당되는 것 같고요. 네. 그 중에 이제 탈당 공고를 받은 분이 3분인데, 그분들은 다 지금 직책을 내려놓은 것으로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유승민 캠프와 달리 윤석열 캠프에서는 합류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문제에 대한 사전 조사 스크리닝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뭐 사실상 아무래도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캠프 입장에서는 많은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아무래도 이제 연루될 가능성이 더 높은 측면은 있었겠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캠프 차원에서 사전에 뭐 이렇게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것을 스크리닝하거나 뭐 이걸 체크해보지는 않았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의 그 의문과 질문이 제기가 됩니다. 하나는 지금 국민의힘의 조치가 앞서 의원님께서도 다소 이준석 대표의 평소의 주장과는 달리 그렇게 엄하지 않은 것 같다. 그 이유가 혹시 가장 유력한 예비 후보 캠프에 많은 분이 속해 있어서가 아닌가라는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것보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적 문제요. 지금 현재 의원들을 사실상 출당 내지는 제명 조치를 하려면 당원 당규상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원들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도 사실상 이게 뭐 당기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징계를 통해서 권고한 것이 아니라 송영길 대표가 사실상 정치적 선언으로 권고한 거잖아요. 지금 오늘의 국민의힘의 지도부에서도 이게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징계 절차를 밟은 것이 아니라 지도부가 이런 정치적 중요한 사안 속에서 사실상 정치적 권고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강제력을 부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실행력을 갖고 최종적인 결과를 맺을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이 계속 흐지부지 지금까지 끌고 온 것처럼 네. 만약에 국민의힘도 그런 식으로 간다면 뭐 양당이 국민들께 회초리를 맞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죠. 예. 네. 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많은 분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증 없이 합류한 의원들이 부동산 문제가 윤석열 캠프에서 있었다. 그러면 그 대표자인 윤석열 예비 후보가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어쨌든 뭐 캠프의 모든 책임은 뭐 캠프의 수장인 후보가 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련의 여러 가지 각 그 캠프의 인사들이 했던 뭐 실언이나 실수들 뭐 이런 것들도 책임이 있다라고 저희는 뭐 봐서 윤석열 후보가 그 부분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해온 바가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말의 정치적 책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가 솔직하게 뭐 털고 가는 것이 전 옳은 방향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그리고 유승민 예비 후보께서 기자회견에서요,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정치는 검찰총장 시절의 습관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지적을 하셨잖아요.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문제라고 지적을 하신 건가요? 이 정치 영역은 아시다시피 뭐 그 검찰에서 어떻게 보면은 피의자를 수사하고 신문하는 뭐 그런 것에 익숙했던 검사의 입장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오히려 국민들께 더 낮은 자세로 표를 얻기 위해서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윤석열 스타일이라고 하는 과거에 검찰 내에서 이렇게 알려져 있던 그런 스타일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에 입당하고 그 이후에 일련의 과정들이 또 이준석 당대표와의 갈등 속에서 이것이 실제로 당에 들어온 것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들어온 것이 아닌 무슨 당권 교체를 하기 위한 힘겨루기 하는 이런 모습들이 과거의 검찰에서의 스타일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행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오히려 당 전체에 누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한 것이죠. 네. 그 부분이 아마 그동안 그 이준석 당대표와 윤석열 예비 후보 간의 어떤 갈등 양상에 대해서 짚으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당대표는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제는 윤석열 후보가 사과할 차례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셨죠? 지금도 마찬가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캠프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크고 작은 일들은 뭐 최종적으로 정치적 책임은 후보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캠프를 통솔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든 아니면 그것을 뭐 의도성을 갖고 했던 일이든 간에 그거는 뭐 후보가 일정 정도 당에 어떤 부담을 주고 누가 됐던 측면이 있다면 저는 뭐 그 부분도 국민께 사과하고 그걸 털고 가는 부분들이 마땅하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이것은 지금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과 당원들의 열망에 반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더 이상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팀이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면서 경선은 치열하고 날카롭게 하더라도 그것이 분열되거나 갈등의 양상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승민 후보가 기자회견을 한 것은요. 또 다른 갈등을 양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당대표와 갈등을 이렇게 흔들기를 하지 말고 우리가 원팀임을 잊지 말고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진검승부의 길로 가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엔 스튜디오에 한번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유승민 캠프 상황실장 오신환 전 의원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